자, 이번 시간은 313페이지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 부분 봅니다.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더라 이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도 해마다 이제 한 문항씩 꼭 출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도 뭐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기출이 많이 됐고 매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기출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시험에 이제 출제됩니다. 의의부터 이제 1번부터 쭉 보시면은요. 의의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내가 이 토지에 이 건물의 소유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보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죠?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존 등기를 못하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뭐가 될까요? 등기부가 당연히 폐쇄가 되더라. 이게 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 전부에는 가능하죠. 전부에는 가능한데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이기 때문에 일부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분만의 보존 등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느냐? 보존 등기는요, 얘가 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겁니다. 권리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인감도 필요 없고 등기 필증도 다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공동신청에만 존재한다 그랬잖아.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도 할 수 없어요? 가등기도 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가등기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3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얘가 존재하죠.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을 무엇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5번 같은 경우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실행이 어떻게 되느냐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개념인데 일단은 표제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표제부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갑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거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는 것이고 따라서 을구는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을구는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6번에 보시면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이 아니다. 수용이라든지 취득시효 이런 것들은 원래 보통 원시취득이면은 무슨 등기를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수용이라든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절차상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의 특징적인 내용을 313페이지에 쭉 써놓은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15페이지로 가서 보존 등기를 보시면 이 보존 등기 대상은
이 보존 등기는 언제 하느냐 이거죠. 보존 등기 대상은 보통 언제 하는 거냐면 건물을 무엇했을 때, 건물을 신축을 했다라든지, 두 번째로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의 말소 등기할 때 무슨 등기라는 거냐면 얘를 보존 등기를 이제 합니다. 자, 그럼 보존 등기는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는데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신청에 무엇이 있다? 신청에 의무가 있다. 이거 설명해 드렸었죠? 며칠이나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이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체결 당시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나 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이 어떤 그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보존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더라. 단독 신청인데 이 보존 등기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권 등기할 때 이 부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 교재에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요. 살짝 그냥 표현만 하고 넘어갔는데,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다? 미등기, 어차피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거죠.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이 있을 때 이 처분 제한의 등기를 무엇했을 때? 촉탁했을 때 무엇으로 한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무엇했을 때? 임차권의 등기를 촉탁했을 때 무엇을 한다? 소유권 무엇을 한다?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직권으로. 근데 직권으로 이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어디에서?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등기를,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독으로 이제 하는데, 단독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명인이 될 자가 하는 거죠. 보존 등기 명인이 될 자인데, 그러면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그 신청인인데 시험에서는 거의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더라. 신청인이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더라. 네 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대장상의 소유자로 무엇이 됐어야 돼요?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무엇을 해야 된다?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1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라고 하게 되면 1번과 2번과 3번은 토지와 건물에 모두 적용이 돼요. 토지와 건물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이 4번은 어디에만 적용이 되냐면
4번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건물에 대해서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 그럼 답이 이쪽이에요. 100%.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이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부터.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최초의 소유자로 무엇이 됐어야 된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면 최초로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는. 그래서 A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요 B 대장상에서 이전 등록받은 누구는 이 B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요 A는 최초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자기 명의로 무엇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B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A 명의로 무엇을 하고? A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A는 자기 명의로 무엇 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유중이죠. 유중의 목적물이 무슨 부동산이다? 유중의 목적물이 미등기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만약에 유중이 무슨 유중이면 특정 유중이냐 포괄 유중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특정 유중의 경우에는요. A가 만약에 무엇을 했다? A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거 사망했다 이겁니다. 특정 유중의 경우에는 일단 A 다시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수중자, B를 수중자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수중자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유중의 종류가 무엇이면 포괄 유중이면은 수중자 B 명의로 직접 자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한 3년 전에 개정이 돼요. 법이. 3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핵심은 대장상에서 이전 등록받은 B는 할 수 없지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유중의 경우에는 수중자 명의로는 보존 등기 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수중자 명의로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느냐? 이 수중자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포괄 유중에는 가능한 이유가 이 포괄 유중은 상속인의 지위랑 똑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A 다시 앞으로 상속되죠. 근데 이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이다?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그럼 상속인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기업자가 이 토지를 무엇을 했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A의 등기를 할 때 A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업자는 단독으로 무슨 등기를 해요?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이에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등기를 하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판결. 이 판결은요. 이것이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이것이 형성 판결이든 판결의 종류는 묻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든 그것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라면 판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판결에서 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란일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대장상의 소유자가 공란일 경우에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인 판결 받으면 자기 명의로 할 수 있는데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건물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앞에가 토지고 뒷면이 건물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토지 앞에는 토지, 뒤에는 건물 이렇게만 써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로 보시면 여기에 그 건물의 신청일을 보시면 4번에 뭐가 써 있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는데 여기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그 사실 확인서만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산증명서, 사용승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만 가능하다? 사실 확인서. 또한 이 시장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뭐다? 어떤 경우에만? 건물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더라. 이거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앞 페이지 보시면 3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절차를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면 이것에 해당이 되면 신청서에 이제 신청서에 뭐를 써야 되는 거냐면요. 신청 정보에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쓰더라 이겁니다. 그 근거 조항이 이쪽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이쪽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등기 원인하고 원인 일자는 무엇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첨부 정보로서 뭐를 정보를 해요? 부동산의 표시를 첨부 정보로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대장이더라. 이거 대장.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316페이지 맨 밑에 건물은 똑같은데 오른쪽에 보시면 건물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토지 건물 똑같은데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필지에 뭐가 있을 때 수동의 건물이 존재할 때는 한 필지에 수동의 건물이 존재할 때는 뭐를 첨부한다? 소재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3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췄을 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3개를 첨부하는 거죠. 일단은 한 동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소재도를 첨부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 층에 무엇을 첨부를 해요? 각 층의 평면도를 제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무엇을 제출한다? 전유 부분에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도면할 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소유권 무엇이다? 보존 등기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더라. 이거 이전 등기. 자, 교재 몇 페이지예요? 317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요. 요 사이에 두 개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다?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 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개념이 뭐예요? 이전이란 권리에 누가 바뀌는 거?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부 이전 등기는 A에서 누구로 넘어가는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 이게 바로 무엇이다? 전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이전은 뭐냐 이거죠. 단독 소유를 무엇으로 하는 거?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이미 성립된 공유에서 지분을 이전하는 거. 얘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2분의 1 이렇게. 또한 A하고 B가 역시
2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A, B, C 얘가 2분의 1, 여기 얼마? 4분의 1, 4분의 1.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공유 배우죠?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잖아. 이럴 때 공유로 할 때는요. 공유로 할 때는 신청서에 뭐를 써줘야 돼요? 신청서에 지분을 써줘야 돼요. 지분을 써줘야 되는데 합의의 경우에는 별도로 뭐를 쓰질 않아요.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분은 기록하지 않고 합의에 취지만을 기록을 하고요. 2번에서 소유권 이전 A하고 B가 이렇게 했을 때 A의 지분 2분의 1, B의 지분의 2분의 1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맺으면 등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유물 불분할에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특약 등기는 항상 형식은 무엇이다? 부기 등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등기를 함으로써 무엇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더라. 대항하기 위해서. 그 교재 잠깐 어디를 펴보시냐면은요. 뒷부분에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322페이지로 보시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나와 있죠. 소유권의 일부 이전. 요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전하는 거예요? 지분을 무엇하는 것이다?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다. 요게 바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안 되죠.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하고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돼. 얘는 부동산은 우리가 1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이전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시고 이 부분. 그다음에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요. 그래서 이제 317페이지로 총설해 보시면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기본 개념이 이렇게 되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다양한 뭐가 존재해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매도 있고 상속도 있고 수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도 있고 유증도 있고 진정 명예회복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것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매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공동신청이니까 누가 존재해요? 의무자가 존재하죠. 의무자가 존재하니까 등기필증 첨부를 해야 되고 인감도 첨부를 해야 돼요. 왜 등기필증은 의무자가 있으면 다 첨부하는 거고요. 인감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이기 때문에 첨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주소 증명 정보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는 권리자도 의무자도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신청의 의무를 두고 있죠.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신청의 의무 쪽에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책에 써 있으니까 말로 한번 해볼게요. 쌍무계약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는 것이고 편무의 경우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매매의 경우에는 검의를 받지 않죠. 매매에 대해서는 검의를 받지 않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첨부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이 무엇을 대신을 해요? 검인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318페이지 이제 보시면 그쪽을 보면서 318페이지 거래가액 등기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거래가액의 등기. 자, 이 거래가액의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세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돼요. 2006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요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또 첫 번째 뭐를 만족시킨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매매계약서.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무엇을? 거래가액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냐면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대상 보세요. 대상. 그러면 2001년 노란색으로 쓴 거는 거래가액 등기 안 해요.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요. 매매계약서 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200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이거를 만족시켜도 거래가액 하지 않고 2006년 1월 1일 이후이어도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면 등기하지 않고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아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라면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등기 할 때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제는 해줘야 돼요? 본등기를 할 때는 거래가액을 무엇해야 된다? 본등기를 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신고필증을 제출하는데 이 신고필증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거래신고 1년 번호 써 있고요. 거래신고 1년 번호.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어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엇이 있다? 거래 가액이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거래가액. 그 다음에 부동산. 목적 부동산이 신고필증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럼 거래가액을 등기하는데 어디에다가 거래가액을 등기하느냐 이거예요. 등기부 어디에다가? 등기부 갑구에다가. 갑구에 보면 우리가 순위번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원인 및 연월일 접수가 있고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이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는데 갑구 중에 어디에 기록을 해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뭐를 기록을 해요? 거래가액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거래가액을 기록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매매 목록을 제출한 경우예요. 매매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뭐만 기록을 해요? 목록, 거래가액은 기록하지 않고 목록 번호만 딱 기록을 합니다. 그럼 거래가액은 어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거래가액 어디서 봐라? 목록 가서 보라 이거예요. 매매 목록. 그래서 다시 신고필증을 제출하게 되면 신고필증에 기록되는 요 거래가액을 등기부 어디에다가?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을 하는데 매매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거래가액 기록하지 않고 그 대신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뭐를 쓴다? 목록 번호만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할 때 매매 목록은 언제 제출할 것이냐 이거죠. 한 개의 신고필증에 요 한 개의 신고필증에 몇 개? 둘 이상의 무엇이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으면 매매 목록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한 개의 신고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 매매인 경우에는 뭐를 첨부를 한다?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매매 목록에는 뭐가 써 있을까? 매매 목록에는 거래가액이 써 있어요. 거래가액.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거래가액 등기에 보시면 첫 번째 요거죠.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을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하는데 매매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고 목록번호만 쓰더라 이겁니다. 목록번호. 목록번호는요 1년마다 자동적으로 갱신이 돼요. 갱신. 요 정도. 그 다음에 321페이지로 보시면 중간에 그 표 밑에 중간에 매매 목록의 경정, 변경 그 부분 하나 보시면 등기된 매매 목록은 당초에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변경 또는 경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원인 증서와 신고 필증의 신청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구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되는데 다만 단순한 오타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원인 증서상의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했을 때는 각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에 대한 것은 설명해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여러 가지 그 원인인 상속이라든지 유증, 그 다음에 진정 명의회복 이쪽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도 일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상속 등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